네, 오늘 오전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아직 정확한 사고에 대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좀 의문부터 짚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철로에서 작업이 보통 잡히면 당연히 그 시간대에 열차 운행 정보가 공유가 될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기관사에게도 작업 사실이 고지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절차가 지켜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할 정도의 안전수칙 정도만 지켰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법 같은 경우는 철도에서 철도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더라도 철도상에서 공사를 할 때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상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철도의 운행과 근로자의 안전을 감시하고 사전 조치를 전담하는 직원인데요.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열차의 운행 시간과 지금 해당 사고 같은 경우는 당초의 운행 시간보다 수분 늦게 출발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사전 조율을 하고요. 그리고 관제사와 실시간으로 그 기관사, 열차의 기관사죠. 그리고 역의 관제사죠. 그리고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안전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의문입니다. 네, 통상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도 뭐 작업을 하면 작업 지점 수백 미터 전에 안전시설 설치하고 안전원을 배치하는데 철도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매뉴얼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작업 특성을 보게 되면 한 지점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저 경부선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걸어오면서 그 비탈이나 이런 홍수 이후에 그런 유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했던 것 같아요. 이동 중이었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전에 그 열차 운행 정지 표지를 두도록 하는 근로수칙은 지키기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당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사고 지점이 그 청도역과 위에 지금 남성현역 그 사이가 이제 역간거리가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금 약 2-3km 정도 밑에 지점에 사고가 난 건데 구간이 짧거든요. 구간이 짧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선로상으로 보행 작업이 있을 땐 절대로 역으로 진입해서는 안 됐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진입도 그렇게 마찬가지가 되고요. 민간인도 아니고 전문가잖아요. 외주업체라도 전문가가 되고 코레일 직원까지도 선로상으로 이동을 했다는 부분. 이렇게 좀 위험 요소가 겹쳐지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작업 중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선로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점검하는 인원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레일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기관사랑 직접 뭐 무전으로 통화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철은 KTX도 그렇고요. 차상신호라는 개념을 씁니다. 차상신호. 차상신호. 그러니까 신호등이 파란불, 빨간불이 도로처럼 철로에 과거처럼 길에서 켜져 있다고 그 신호를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철도망에서 열차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간격과 배차를 유기적으로 조절합니다.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되고요. 긴박할 때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런 연착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적 에러를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기관사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열차와 전차 배차를 따지는 관제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해당 날짜의 근무 시간에 열차 운행 시간을 서로 공유를 하고요. 그에 따라 이동이 있을 때는 관제소와 별도로 유기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관제소와.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하도록 돼.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해지는 소식이 애초보다 조금 빠르게 10시 52분에 사고 발생을 했는데 진입한 지 7분 후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좀 기차가 늦은 부분은 있지만 그리고 정해진 기차 시간만 믿고 선로상으로 걸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매우 허술한 그런 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인된 분도 계시고 안타깝게 또 부상 입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을 짚는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우리가 보통 철로를 지나갈 때 예전에 이제 바가 내려오잖아요. 차들이 지나갈 때도 곧 기차가 온다고 하면 이제
멀리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 작업자라고 한다면 열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뭐 안전 조치가 좀 미흡했더라도 이런 걸 대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이요. 근데 이번엔 대피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인적 에러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예견한다고 하더라도 예. 인적 에러 한 커플 정도의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치명적인 큰 사고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말씀드린 부분에서 상황을 한번 예견을 해보면요. 일단 철도에서 작업을 한다고 치면 그 작업에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1인 배치가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철도에 대한 전문 자격,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철도 운행 관리에 대해서. 예. 그리고 열차 감시원 2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이 해당 열차 감시원과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요. 예. 그 역사 선로에서 교육을 별도로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기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특수 상황들까지 교육을 받고 예. 그리고 열차 감시원은 최소 2명 이상. 지금같이 곡선 구간이면은 곡선 이전 이후에 또 한 명을 따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인 1조의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선로상에서 작업을 한다면 안전관리자가 최소 3명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그 펜터그래프라고 하는 열차 위에서 전기를 받아서 쓰는 전동차거든요. 전기로 가게 되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전기를 끊어야 되는, 이를 끊고 급전 수전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기 철도 안전관리자까지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저도 사고 이후에 소식에서 지금 전해지는 부분이 조사 결과 아직 안 나왔지만 최소한 선로 밖에 3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규정상.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열차 감시원은. 예. 그리고 매우 앞과 뒤로 열차 감시원은 거리를 띄어서 500m 이상 띄어서 이동을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 계신 근로자, 직원분 모두가 다쳤다. 예.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좀 띄엄띄엄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열차 같이 감시원 있었고 그럼 열차 감시원분들은 당연히 선로 밖에서 작업 공간 밖에서 지금같이 활선이잖아요. 열차가 예.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거리를 두고 신호를 가져서 경광봉과 사이렌, 호루라기를 통해 가지고 빨리 대피하도록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열차가 온다. 네, 그렇죠. 신호를 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쉽고요. 그리고 점검인데 지금 선로 옆에 지금 복선이거든요. 예. 상행, 하행 2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 공간은 수풀이지만 열차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공간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밝혀서 수칙을 만들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철로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로 대피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 관련 소방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방 관계자가 이게 전기 열차라서 소음이 너무 적어서 열차가 오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런 사고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무조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철도는 공사를 할 때 3단계의 한계선을 둡니다. 예를 들어 건축 한계라는 걸 두는데요. 철도에 여러 부착물도 있을 수 있고 흔들거리고 커브가 되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거리상으로 양쪽 공간을 충분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직선과 곡선 정도 저 정도로 움직이는 열차 같은 경우는 네. 그 한계 공간 내부에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사전에 인지가 되고 열차가 오는 걸 이제 알고 이동을 했을 때에 대한 네. 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도 못하실 정도로 급박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그 철도 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게 밝혔는데 철도 유지 보수 과정에서 어떤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철도에서의 사망 사고이고요. 또 중대재해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명백히 사고를 밝혀야 되는데요. 지금 사고 상황에서 이제 조금 허점으로 보였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안전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상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채용을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제도에서. 시공자가 할 수 있게. 시공자가.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 소방공사업자가 소방감리를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열차 감시원이나
철도운행 안전관리자가 작업에 임한다든지 혹시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이 되어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명확히 좋고 훌륭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히 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대책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해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안전관리자와 열차감시원을 배치를 하여야 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공사, 공단, 공기업으로 4대 산재 사망 사고 많은 기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사고는 무엇보다 이 현장의 안전 관리와 기본적인 매뉴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꼭 뒤따라야겠습니다. 백승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